이제 이 부분이 더 나아가면 지금 이제 사실은 형사 재판은 소위 말하는 전자 소송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외적으로만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얘기되고 있는 전자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스캔 파일로 네.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근데 이 스캔 파일로 과연 이 대법관들이 봤을 거냐? 자, 그럼 기록 검토의 측면에서 하나씩 좀 살펴보죠. 방금 우리 이용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 소송화되어 있지 않다는 말은 뭐냐면 물론 일부 하고 있는 재판부가 가끔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건 아이디 같은 걸 해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기록들이 뜨잖아요. 그게 네. 이른바 전자 소송화돼 있다고. 전자 소송 사이트가 있죠. 사이트가 있죠. 네. 그러면 민사소송 보통 전자소송이 지금 거의 대부분 되고 있고, 형사는 일부 예외적으로만 몇 개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전자소송은 돼 있는 사건은 아닌 거고 이게.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마 스캔본으로 그러니까 네. 우리가 PDF 파일 뜨는 거 그렇게 해서 갔을 것이다 이런 거고, 천대 법원 행정처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 취지로 얘기했죠. 로그 그 파일로 네. 이렇게 봤다라고 하는 것은 네. 그 의미입니다. 스캔 파일 정도로 본 의미인데 네. 지금 나오는 걸 보면 대법관들이 그거 다 볼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요. 대법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얼마 전에 그렇죠. 네. 그런 기사가 있었죠. 어떤 건가요? 네. 네. 기록을 모두 읽어야만 판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음. 대법원이 얘기했어요. 그럼 이 말은 맞습니까? 기록을 다 봐야지만이 판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첫 번째 일단 다 안 봤다라는 걸 자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 이제 자백한 거죠. 그렇죠. 네. 자인한 거고 네. 두 번째 심판의 출발은 기록 검토입니다. 기록을 전체적으로 안 보고 일부만 그 취사 선택해 가지고 보면 당연히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대법관, 법관들의 가장 기본적 책무가 꼼꼼한 기록 검토입니다. 이것은 스스로들이 자기네들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자인한 거예요. 제대로 재판을 하지 않았다. 네, 박지원님 어떻습니까? 그게 이게 지금 그냥 재판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네. 기록 안 보고 될 수 있는 재판인지. 본인들도 지금 역사적으로 중요한 판결이고 그렇죠. 하니까 빨리 선고하고 싶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무리수를 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런 판결일수록 정말 기록을 꼼꼼하게 보고 판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기록도 안 보고 판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소송에 있어서 정말 기본적인 그런 수칙도 지키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는 거랑 그렇죠. 마찬가지라고 그게 지금까지 생각합니다. 정말 대법원이 그래왔다면 더 문제고, 모든 사건에서 그래왔다면 더 문제고, 이번만 그랬다면 그건 더 문제고, 지금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그렇죠. 2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인데 그것을 유죄로 바꾸는, 보통 법원이 누구를 벌을 주기 위해서도 있지만 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특히 무죄가 난 사건에 대해서 유죄를 낼 때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권을 후퇴시키고 다른 것을 추구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기록을 안 보고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거 하고 예. 그다음에 제일 가장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거잖아요. 네. 아니 기록도 안 보고 판결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죠. 결론이 정해져 있을 네. 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답답한 것이 이렇게 문제가 많아 보이는 중대한 판결에 대해서 저들을 그 대법원을 왜 탄핵을 안 시키고 신중하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든요. 어떤 전략이 있으신지. 예. 만약에 무죄가 나왔을 땐 또 어떻게 할 것이고 이 고법에서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예. 대응 전략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지금 가장 관건적인 거는 파기환송심에서 대선 선거일 전에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오지 않게 지금 하는 것. 가 있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제 예. 그게 6월 대선 3일 전에 예.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관건적입니다. 네. 왜냐? 예. 파기환송심에서 선고가 나와서 그게 상고심으로 올라가는 순간 그 상고심 대법원에서는 무슨 일을 벌일지 알수 우리가 이미 없죠. 경험했어요. 네, 그렇죠. 경험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선 선거가 끝나기 전에 파기환송심이 나와서 상고심으로 올라가는 것만큼은 일단 막아야 됩니다. 맞죠. 그 방법이 뭡니까? 1차적으로 네, 그게 있겠죠? 그게 이제 1차 네, 목표고요. 1차 목표. 1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수단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5월 15일 날 지금 호잉님께서 너무 전략 노출을 하지 마요. 크크인데. 네. 아니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원래 보통 우편 송달인데 네. 인편으로 송달했다는 집행관 송달을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 네. 너무 급해요. 지금 엄청 급하게 하는 거잖아요. 같이 선거운동이라도 다니면서 전달할 기세인데 네, 네. 이게 과연 미뤄질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네. 지금 그건 누가 뭐 전략 노출은 아니고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6월 3일 전에 선고가 안 나는 게 맞겠죠. 일반적인 사법 그런데 절차에 따르면 과연 지금 고등법원에서 하고 있는 게 그런
그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민주당대로 방어를 하겠지만 지금 고등법원에서 보이는 행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6월 3일까지 가능한지 요거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그 5월 1일 날 선고가 있었는데 네. 다음 날 기록이 고등법으로 넘어와요. 바로 다음 날 네, 맞아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있었던 적이 없어요. 두 번째, 그날 넘어왔는데 그날 바로 배당이 바로 됩니다. 배당. 예. 세 번째, 배당이 됐는데 바로 공판기일 지정이 됩니다. 네, 5월 15일. 15일로. 네. 네 번째, 지정이 됐는데 송달을 일반적인 우편 송달을 안 합니다. 네. 야. 집행관 송달 촉탁을 합니다. 네. 심지어 그것도 인천지법과 남부지법 두 군데. 근데 집행관은 공무원이에요. 그 법원 공무원. 근데 법원 공무원들이 원래 집행관이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강제 집행하는 거에 본연의 업무가 그겁니다. 네. 근데 이례적인 집행관 송달을 해요. 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은 이 고등법원도 대법원하고 똑같은 의도를 가지고 재판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다라고 규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규정해야죠, 당연히. 예, 그렇게 돼야 되고요. 네. 자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죠. 이제 우리 네. 저기 지지자분들의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 대표를 후보를 걱정하는 분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나이브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 그건 아니라는 점 일단 말씀드린 건 뭐냐면 민주당 의원들은 일단 항소심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도 속도를 막 내서 뭔가 이재명 후보를 이른바 제거하기 위한 그런 거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점은 인식을 거의 같이 하고 있는 정확하게. 거잖아요. 네. 네.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요. 그렇게 예. 해서 이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네. 이제 적어도 지금 이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항소심 재판부, 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도 대법원 취지와 같이 지금 빨리 가려고 하는 건 맞죠. 예. 이례적인 게 지금 너무 많잖아요. 지금. 너무 많아요. 아무도 보통 한 1, 2주 걸릴 걸 하루에 만에 그것도 예. 당일날 다 같이 해버렸으니까. 예. 그럼 박지원님 그거를 갔을 때 우리가 6월 3일까지 지금 15일로 기일을 지정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15일 기일 지정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6월 3일 이후에 날 가능성이나 좀 이런 건 좀 있을까요? 어떨까요? 사실 일반적인 형사 재판이라면은 첫 기일에서 바로 뭐 선고기일 잠자든지 이런 네. 것도 사실 너무 급하다고 할 불가능하죠. 정도로 예. 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데. 네, 네.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이례적인 절차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정말 경계를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안을 놓고 대응 전략을 그렇죠. 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가지 대법원 판결 관련해서 저희가 많이 반성하는 지점이 대법원 선고가 5월 1일에 잡혔다고 했을 때 지금과는 다르게 굉장히 낙관적으로 그 결과를 예측하면서 그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한 관심이나 정치적인 압력 같은 것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법 판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100만인 서면은 이게 무슨 의미냐 이런 이제 질문도 하셨는데 그만큼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그런 인식이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고등법원 판사들은 대법원과 똑같은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일단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00만인 서명운동 같은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의미가 있고 저희가 이제 연휴 끝나고 수요일부터 의원들이 계속 고등법원을 찾아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이 절차를 투명하게 또 공정하게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존중하면서 이루어지도록 요구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정치적인 그런 시그널을 보내는 걸 먼저 해야 된다. 자 이제 자세하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글을 좀 상가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일단 고법에 민주당에서 고등법원이 대법원과 같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것 같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 네. 두 번째는 6월 3일 이후에 고등법원이 선고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한다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그게 미뤄지지 않았을 때에 대한 이제 대책도 예. 당연히 강구하고 계실 네. 것이고 사실 그죠? 미뤄지지 않을 땐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제 의총에서도 얘기했지만 4월 15일, 그러니까 5월 15일 날 즉일 선고, 바로 선고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네. 그 다음에 7일 상고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냐. 나중에 상고에서 20일 그것도 안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네, 있었고 있었죠. 모든 경우의 수를 촘촘히 지금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법률위원 그때 위원장으로서도 네. 어떻게 지금 분석하고 있는지 그것만 네. 각 경우의 수를 다 대비하고 있는 건 맞죠? 네네. 네. 그러니까 아까 무죄가 나왔을 때도 대비하고 계신 건 맞죠? 예. 고법에서. 네. 그런 얘기도 하죠. 검사가 무죄하고 무죄 선고와 검사가 상고하는 경우 네. 이런 것까지 다 대비하고 있는 거 네, 맞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아까 1단계는 그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 그 다음에 2단계는 네.
만약에 그게 이제 무너졌어. 그래서 대선 전에 파기환송 선고가 나와서 대법원으로 올라갔을 때 이거를 또 저지하는 거. 이런 단계적인 어떤 스텝들을 거기에 맞게 좀 대응책을 다 마련해놓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6월 3일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는 안 나온다. 안 나오게 하겠다. 하겠다. 안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6월 3일 이후에 네. 그러면 이제 재판이 진행이 계속 된다는 네. 거 아닙니까? 6월 3일 이후에 재판이 진행됐을 때의 방책 또한 다 마련해 놓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